안녕하십니까. 부천시장 조용익입니다. 2024년 새해에 힘있게 추진할 역점사업과 비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오른 탓에 소비자의 지갑이 얼어붙고 지역 경제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춥고 어두운 이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 각자가 짊어진 무게를 덜어드리고 앞날에 희망을 더해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해 각계각층 시민이 상생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키우기 위해 올해 부천페이를 2천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지난해 3,525억 원에서 올해 3,005억 원으로 줄였으나 부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부천페이 사용자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추가 할인 가맹점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부와 같은 사회 공헌 자금을 부천페이 발행에 활용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경영 현대화를 도모하고 온라인 판매 지원, 소상권, 특화거리 조성 등으로 골목 상권의 숨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마케팅 강화 및 판로 지원으로 시장 개척을 돕겠습니다. 내일 채용 공제 지원을 통해서 우수 인력이 오랫동안 지역의 중소기업에 재직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2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과 1년간 연 2%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특례보증 2차 보증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겠습니다. 올해 12월에 개관하는 R&D 종합센터를 상업 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곳에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 가능성 있는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상생 일자리로 고용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갖추겠습니다. 지역 특화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고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신중년의 경륜이 더욱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단비 일자리를 더욱 내실화하여 취약계층 9천여 명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으로 관내 협력업체 80곳의 매출 증대와 지역 특화 산업 기술 고도화를 이루어 4년간 일자리 11만 개 창출 목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나아가 복지, 안전,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공동체 복지안전마을 플랫폼을 만드는 스마트 안부 시스템 구축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천 원스토어, 원동네 발굴단, 부천의 개발 사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천 원스토어 사업은 참여 시민이 위기 가구에 즉시 긴급 생필품을 지원하고 동행정복지센터의 대상자를 의뢰할 수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슈퍼마켓, 약국, 분식점, 제과점 등 84개의 가게가 참여하였고 240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긴급 생필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참여 가게를 약 2배로 확대해 150여 가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복지사업지대를 내올 계획입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조직 온동네 발굴단은 지역 주민이 직접 이웃을 살피고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가구 발굴에 더욱 효과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는 3월부터 스마트폰 부천 앱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해서 지역 주민과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신속한 돌봄 시스템을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중동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적인 정비와 원도심 재정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상생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말에 제정되어 올 4월에 시행됩니다. 올해까지 중동 1기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안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수립하고 선도 지도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소수 전문가의 계획이 아닌 주민의 뜻이 녹아든 공간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주택 환경 개선을 도모하여서 따로 이루어지던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를 통합하여 선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도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난개발로 오히려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컬러링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통합적인 공공 색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건축물 색채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여 도시를 더욱 매력 있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상생을 통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공영 주차장 1,554면을 늘리고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 주차장과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원도심 지역 주차면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장 161개소 4,829면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별도 예산 투입 없이 14,000여 개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하는 동시에 연간 약 6억 원의 주차 비용을 절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전통시장 인근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 개방은 시장 방문객 주차 편의를 한층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산부,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의 각각 나눠 이용하던 주차구역을 하나로 통합한 배려 주차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동반한 운전자도 배려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여서 주차 공간과 배려의 폭을 함께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각별히 올 한해는 첨단 산업 중점 도시라는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하여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쏟겠습니다. 부천 대장 도시 첨단 산업 단지에 미래 신성장 산업 친환경 첨단 우수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앵커 기업인 SK 그린 테크노 캠퍼스를 중심으로 유망한 기업들을 끌어모아 첨단 산업 자족 도시로 나아가는 성장 엔진을 만들겠습니다. 기업 유치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40년 묵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개정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웹툰 융합센터를 기반으로 한 관련 업계의 유망 기업과 창작인을 발굴 육성하고 문화 콘텐츠의 근원인 지식재산 산업을 키우는 등 문화의 산업화를 통해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부천의 과학고를 유치하여 부천에서 키운 인재가 부천의 미래를 더욱 확장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부천교육지원청, 부천고가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맺고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부천시는 SK 그린 테크노 캠퍼스, 부천 로봇산업 연구단지 등 첨단 산업 인프라와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오케스트라 등 탄탄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창의적인 과학예술 융합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최적의 도시입니다. 서명운동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과학고 설립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수기적 시민 참여를 통한 중장기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도시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비롯한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측정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레미콘 공장 차량이 자주 드나드는 오정로 일원에는 클린 앤 쿨린 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하수 제2용수를 활용한 자동 살수 장치를 설치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는
도심 열섬 형성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6월부터 천이동 수소 충전소를 가동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또한 늘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올 한 해 세심하게 챙길 현안과 미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시민의 삶이 우선이라는 자세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행정을 펼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미래 발전 청사진을 더욱 단단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형과 풍요를 상징하는 청정의 해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간 바라는 바를 모두 다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 건강과 화목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단지에 관상문화단지에 향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추진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에 대해서 해주시면 삼북연상단지는 지금 협약을 체결한 기업과 지금 지속적으로 부천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해왔고 해당 사업자가 일부 사업에 대한 변경을 계획을 했었고 또 시와 협의를 했었고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이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사업자는 시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견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영상단지에 들어설 기업들에 대한 그 불확실성과 또 사업자의 상황의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는 현재 여러 상황을 잘 봐서 그곳에 영상산업이 제대로 들어왔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사업 추진하는 데 사업성이 있는지 제대로 사업 시행자가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좀 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무산 위기론에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사업이 무산된다든지 그런 방향성은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거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영상산업을 이 사업 자체가 영상산업과 주거산업이 혼용이 되는 거잖아요. 섞여서 가는 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인 영상산업에 대한 방향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변이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곧 이 전개하기 이르기 전에 영상산업과 관련된 해당 시설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지를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나중에 갖출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서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다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 뉴시스 정의령입니다. 지난해 시장님께서 시정연구원 전문 보류를 선언하셨는데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향후 이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천시가 작년에 시승기업된 지 50년이 되었고 우리 문화재단도 설립된 지가 20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이 추구했던 문화도시로서의 방향도 25년 남짓 지난 상황이어서 그리고 또 우리 부천시가 다른 여타 시보다도 훨씬 더 선진 행정과 선도적인 행정을 많이 해왔고 많은 기관과 행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부천의 지난 30년 동안에 이었던 문화산업과 문화도시로서의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진단하고 평가해서 보도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부천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부천의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그리고 부천의 인구 변화와 여러 이 생활권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인근의 이 도시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부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서 이제는
지난 30년, 50년의 부천의 행정과 제도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매우 좀 도시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천만의 생존 전략과 미래 전략이 무엇인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고 지금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부천의 50년, 100년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갈지가 걱정스러운 매우 그런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천의 기존의 쭉 우리가 쌓아왔던 경과들 그다음에 해왔던 사업들 추진해왔던 모든 것들을 한번 되돌아봐서 진단하고 평가하는 게 필요하고 이것을 기록화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정연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그거를 광역 단위나 국가 단위에서 하거나 용역을 주면 되지 뭐하러 비용을 들여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50만 이상 도시들에게 시정연구원을 줄 수 있는 기회나 법률적 근거도 돼 있고 또 100만 도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를 외부에 맡겨서 할 것이냐 외부의 광역 단위에서 맡겨놓으면 그쪽에서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 실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또 부천시에 싱크탱크가 있어서 그것을 기록하면서 계속 자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지난번에 시정연구원 했을 때는 우리 부천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왜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 하면서 뭐 비용을 매우 이상한 방법으로 계산하기도 했었는데 이것을 시정연구원이 부천시의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의 시민의 삶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 정치적인 여건이 좌우돼서 그런 여파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혹이라든지 그런 의도가 좀 해소가 돼야 될 것이고 그것이 또 총선 전에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그런 논쟁을 하거나 그런 또 달리 이 방향을 또 가야 되는 측면도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공감대와 의회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때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적어도 이 부분은 총선 전에는 갈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인식의 전환과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총선 전까지는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일보 김종국 기자입니다. 한뉴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경기일보가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아니 시장님이 저 시민의 삶이 우선이라고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축구 어두운 저기 축구업의 터널은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상동 주민들이 지금 전력구 옛날 그 축구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또 GTS-B 노선 상동 호수공원 축구업 변전소가 또 설치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천시가 그 특구와 관련해서는 향후 선제적인 대응을 안 하고 터진 다음에 밀봉책이나 아니면 뒷북 행정을 한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항상 주민들의 반발을 이끌어내가지고 뭔가를 해결해내는 그런 의도까지 보이는데 요 GTX-B 노선 상동 호수공원 변전소 설치 관련해서 우리 조영익사님은 반대하는 것을 나타낸 건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변전소와 관련된 부분은 이 GTS-B 국가 사업이어서 초기부터 지자체가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서 최초의 계획을 부처시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초기부터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고 우리가 그 상동호수공원의 변전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이후부터는 즉시 저희도 대응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저희 부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나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부천시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또 이것을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그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것을 걱정하는 시의회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뜻을 같이 하는 관계인 것이지 부천시가 대응하지 않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넘겨서 시민들이 하는 것에 현승하려는 그런 과정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도 단호하게 이 부분에서 의견을 얘기를 했고 부천시 담당자도 해당 사업자에게 이 부분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그 뜻을 명백히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은 한 가지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뉴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네. 한뉴스 네네, 이상현 네. 기자입니다. 현재 그 과학부에서 말씀드렸는데 부천고등학교는 국립고등학교인데 과학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숙사 건립을 비롯한 교관 시설 투자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부천고등학교를 설립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과학부 설립이 향후 부천시 교육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도시 경쟁력이 교통이나 기타 인프라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그중에 교육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에 이 특목고가 존재하지 않고 인근에 저희와 경쟁하는 여러 도시들은 특목고가 다수 존재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시민들이 교육 기회를 얻기 위해서 부천에서 이탈하는 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측면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 부천의 과학부를 신설하기 위한 시도는 저희가 지금 세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문제를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데 과학고를 세우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신설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부천에는 이제 과학중점고등학교가 6개의 학교가 있는데 부천고가 이미 과학중점고로 지정이 돼서 이미 이 과학중점학교로서의 역량을 키워왔고 부천고는 또 그린 스마트 스쿨의 뉴딜 사업에 지정이 되어서 학교 시설 개선하는데 230억 원의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고가 기존의 과학중점고로서도 역량도 키워왔고 그린 스마트 스쿨에 230억 재원이 있어서 이미 학교 시설을 바꾸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여러 과정이 거칠 텐데 기존에 있는 부천고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과학도를 전하는데 훨씬 더 유익한 것이고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용은 신설보다는 전환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부천고 또 두 전임 교장부터 해서 지금 현 교장도 과학고로 전환하는데 강한 의지가 있고 부천시 교육지원청도 같은 생각이어서 저희 부천시하고 부천시 의회가 함께 뜻을 모으게 됩니다. 시장님, 경기인신문의 장재욱 기자인데요. 우리 사회자 어차피 물어본 거니까 한 가지만 좀 중요한 것 같았어요. 조합장들이 그 몰맨 소리가 나와서요. 그 재건축 등 그 가로주기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장들이 과거에 부천시가 사업성은 업시키고 기간은 단축시킨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 왔었는데 그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그 담당 주무관들이라든지 팀장들이 잦은 인사 이동으로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를 또 주무관이 바뀌면 또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되고 일부 구역 조합장은 4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무관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긴 일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또 그 공무원의 또 자율적인 판단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개발 부서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부서에 대해서는 좀 그 공무원이 한 2년 정도 그 자리에 좀 있어서 잘 하고 나면 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좀 승진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그런 그 불만들이 없어질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님. 우리가 그 구직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 근무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이제 경무부서일 수가 있죠. 굉장히 일이 많고 힘든 부서입니다. 그래서 경무부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성과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년, 3년 동안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은 업무를 파악하거나 연속성이 좋은데 너무나 업무가 힘들어서 본인들이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들은 본인들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 업무나 그 악성 민원에 힘들어서 휴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만큼 공직자들도 자기 업무를 하면서 그 민원을 상대하는데 굉장히 좀 힘든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유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의 사업 변경 관련돼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초의 설계와 달리 거기가 이제 외곽 수도권 외곽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 전면에 대해서 주거시설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의 변경이 생겨서 위치도 변경해야 되고 설계도 변경해야 되고 세대수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최초의 주거를 계획했던 세대수하고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외곽도로를 쭉 전면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전혀 달라져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소니픽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게 확정성 그 계약 과정에서 이 영상 산업을 해야 될 28개 기업의 어떤 사업 참여에 대한 사업 계획서라든지 구체적인 안들이 아직 확보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불확성이 있는 것이고, 또 주관사인 회사도 약간 좀 불확실한 측면도 좀 있고, 그런 사정들이 아직 존재한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대장산업단지는 올해 저희가 SK와는 입주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올해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내년에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서측에 SK가 들어가고 그래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런 자세한 내용은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의 장상욱 기자입니다. 부천이 지금까지 문화도시를 10몇 년간 지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신지는 몰라도 인구도 줄고 이게 쇠락하는 이미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기업들이 떠나올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인데 그 일자리 창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도시로서의 어떤 정책 기조의 변화 이런 큰 틀에서 이런 기업을 들고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일각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도 지금 늙어가고 있거든요. 이 고령화 시대의 노인 복지 정책과 더불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젊은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것에 대한 오늘 언급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네. 문화도시여서 인구가 쇠락한다는 것은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문화와 체육이 있는 도시가 오히려 더 젊고 또 활기찬 도시가 될 수가 있죠. 오히려 이제 문화는 시민의 삶을 높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자긍심도 높여주는 의미가 있고 또 다양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다만 문화와 산업과 환경이 서로 잘 어우러지는 도시가 자족 도시로서 맞겠죠. 근데 이제 수도권 정비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정에 의해서 공장들이 대기업들이 외부로 유출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시겠지만 우리 부천은 수도권에 매우 서울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땅값이 좀 비싼 편입니다. 공장 지역들이. 그래서 공장의 규모가 커지기 위해서 새로운 공장 두 개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이 도시의 면적이나 공업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적고 또 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공장들이 현실적으로 커지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예전에 이곳에 활동했던 뭐 환경 유해 시설이나 공해 시설이 있는 데들을 다 옮겨야 되고 또 수도권 전기법에 묶여서 법인에서 새로운 공장 농지를 취득하려 그러면은 성장 촉진지구 화성과학기 성장 촉진 비용은 3배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이
이제 문화도시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대장 산업단지를 어떻게 조성하면서 어떤 기업을 만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내동이라든지 도당동에 있는 기존의 공업들을 어떻게 현대화될 것이고 신의동에 있는 테크노파크, 약대형 테크노파크처럼 그렇게 공장형 공간들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이제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건강복지와 경제를 화두로 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30년 정도의 문화도시로서의 영향을 고도화시킨 동시에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매우 중점을 두고 올해도 최대 저희들 중요한 요소는 기업 유치하고 경제 활성화라고 저희가 주장을 한 것이고 그것을 위한 정책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문화경제국이었던 것에 대한 행정체제 개편에서 기획경제실로 해서 경제실이 좀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도 개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상공회의소나 기업인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